자율주행을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좀 접근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접근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통신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데이터를 연결해 준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이제 통신사 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하려면 이제 자동차가 이 시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눈 역할을 해주는 카메라 쪽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운행 중에 뭐 외부의 개입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보안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안까지도 사실 좀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카메라 모듈 쪽을 자율주행을 했을 때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마오타이의 질주는 계속될까? 이 중국 주식시장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중국 증시 시가총액 1위, 다름 아닌 중국의 대표 술 기업 마오타이입니다. 이 마오타이는 한 병에 50만 원이 넘는데요. 중국인들에게는 명품 술로 알려져 있죠. 이 마오타이의 시가총액 한때 550조 원도 넘었는데 뭐 중국의 공상은행, KTL, 페트로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시가총액으로는 마오타이 아래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요, 이번 주에 중국의 한 대형 증권사가 마오타이의 목표 주가를 무려 25%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수급 문제가 가장 컸지만은요, 젊은 세대가 독주를 싫어한다, 또 접대용이란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라는 그런 악재라는 평가입니다. 자, 요즘 중국은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령으로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봉쇄가 끝나면 중국 경제도 또 중국 증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이 시가총액 1위 마오타이가 어떻게 될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4월 16일 목돈연구소는 이 노래로 시작을 하죠. 로꼬 화사입니다. 주지마.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돈연구소입니다. 저는 소장 정철진이고요. 듣고 오신 첫 곡 로꼬 화사의 주지마였는데요. 마오타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 주식시장 이제 서학개미분들 가장 처음에 이제 할 때 놀라는 게 시총 1위에 마오타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는 그 술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시가총액이 한때 570조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공모 펀드들이 많이 사면서 수급으로 좋아졌고 또 코로나19 동안에 약진을 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 또 많은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는 아니다. 그러고선 왜냐하면 이제 그런 배터리 회사라든가 그 큰 의상이라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도 위여서 그런 평가가 나온다는데 굳이 이 얘기를 제가 꺼내게 된 것은 지금 중국이 봉쇄 때문에 중국 자체도 멈춰 있지만은요. 중국이 멈춰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도 당장 하반기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또 중국과도 많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빨리 봉쇄령 좀 해제되고요. 중국 엔진도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근데 제 예상으로는 이제 좀 중국 증시의 서열도 순위도 많이 바뀔 것도 같고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문자 참여 샵 1035 단문 오시면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오셔도 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인별그램도 있는데요.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하셔서 함께해 주십시오. 자, 오늘 토요일은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을 배워보는 주식입문 코너 주식학 개론 있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새로운 코너죠. 좀 더 건강한 투자 활동을 위해 건강입니다. 이 건강 수익을 챙기는 코너 돈의 보감 최인서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자발적인 솔로
주식과 연애하는 남자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벚꽃이 한창인데요. 네. 우리 하청환 본부장도 벚꽃을 좋아하시죠? 아, 맞습니다. 네. 사실 그에 따른 또 슬픈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그 여의도에 갈 일이 있어서 네. 간 김에 벚꽃이나 한번 구경해 보려고 했는데 네. 참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까지는 어떻게 진입을 했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비를 내고 다시 나왔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혼자 이제 차를 대고 걸으려고 하셨나요? 아, 그렇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도들이 커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강 하면은 뭐 텐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또 보면은 캠핑이라든지 약간 이런 쪽으로 사실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볼 겸 요즘에 증시가 좋지 않으니까 겸사겸사 한번 보러 갔는데 꽃도 다 지고 있고 네, 주차도 안 되고 해서 네, 먼 길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되게 쉽지 않은 도전이라 것 같은데요. 홀로 막 네. 그 연인과 그런 인파 속에서 홀로 벚꽃길을 더벅더벅 간다. 아, 사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 연기를 하는 거죠. 뭐 생수를 2개를 들고 간다거나 마치 편의점을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 사람처럼 이제 은근슬쩍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 그럼 연기를 좀 꽤 오래 하셨나 봅니다. 아주 익숙하신 것 같아요. 하고 뭐 아니. 전화도 막 하나에 혹시 각자 어디야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마치 네. 막 좀 시선이 느껴진다 하면은 네. 뭐 전화 연기라든지 뭐 연기할 거는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하청환 본부장 이제 주식과 연애를 지금 이 차림으로 가셨냐고. 양복 차림으로 늘 양복만 입으시니까. 아, 맞습니다. 네. 양복으로 갔습니다. 네, 늘 양복 차림의 남자. 주식과 연애하고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청환 본부장 네. 이제는 나와라. 이제는 현실적인 사랑을 꿈꾸면서 저희 목돈연구소도 강력 응원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로봇 얘기 저희 말미에 이 로봇이 결국 움직이려면 AI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 거고 네. 또 AI와 로봇이라는 두 개를 생각하면 바로 우리 손에 잡힐 게 자율주행차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네. 차라는 것도 로봇이니까. 아, 그렇죠. 로봇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 시장이 일단은 가장 크게 이벤트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려면 빅데이터 기반으로 바탕으로 이제 AI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결국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이제 조선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예. 이제 조선 3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엔진을 납품을 한다거나 이제 뭐 보냉제를 납품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업체가 좋아지는 것처럼 이제 로봇 쪽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AI라든지 뭐 자율주행까지도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앞으로 이제 이 로봇 산업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AI와 인공지능 이 그쪽과 이제 자율주행 쪽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로봇 저는 진짜 로봇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요. 그때 재작년이었나 입는 로봇 그거를 좀 봤었거든요. 라스베이거스 그 쇼에서. 네.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하면은 뭐 데드리포트 80kg 뭐 90kg 든다. 그 옷만 딱 입으면 200kg 막 쑥쑥 드는 거예요. 예. 입는 로봇. 네. 이제 그게 좀 더 발전하면 로봇이 탄생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사이에 AI도 발전하고.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면은 사실 이제 영화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입는 로봇이자 그건 또 탑이네요. 네, 탑 라인으로 본다라면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나이가 들 때쯤이면 한 번 정도는 구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좀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로봇 이야기 지난주에 했었고 이제 그 로봇을 조종하고 지시되는 인공지능인데 최근에 인공지능의 흐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벌써. 네. 일단은 뭐 보고 싶은 것을 문장으로 써서 전달을 하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A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로봇이 그냥 다 해주는 건데 결국에는 그 베이스가 이제 AI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미국 AI 연구소에서는 이제 4월 7일에 이거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된 이벤트인데
일단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언어 모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개발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또 CEO이기 때문에 좀 네,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오픈 AI. 그렇죠. 네, 오픈 AI.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로보틱스 쪽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좀 기대감이 될 수가 있고, 드론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경남 하동에서 이미 드론으로 이제 과수원의 백꽃 이제 인공 수분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 농산 쪽에서도 인력에 대한 부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분으로 굉장히 좀 수월하게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런 교육 강좌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이제 방송 쪽에서도 이 기능을 활용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콘텐츠 방송사 로고라든지 뭐 자막 등을 이제 제거하는 이런 기술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이 또 관련된 비반으로 이제 포스트 프로텍션이라는 기술인데,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주는 기술인데, 그 부분들을 상용화한다라고 지난 10일에 이제 밝힌 바가 또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이 두뇌를 회전하려면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습이 결국 또 데이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또 AI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확장이 될 수 있는 산업이 상당 부분 많다. 무궁무진하네요.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음악 스트리밍 그 서비스하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이 AI가 추천을 좀 해줘요. 네. 제 취향에 맞는 그 뭐죠? 갑자기 플레이리스트인가? 플레이리스트를 짜주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왜 어떻게 내 취향을 얘가 더 잘 알지라고 하고 있고, 어떻게 된가 봤더니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그 쫙 그 노래 형태들, 리듬이라든가 화음이라든가 이런 걸 다 들어서 이제 딱 나한테 픽을 해주는데. 그렇죠. 그 그러면 알고리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흐름들을 추적을 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게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백꽃 인공수분도 여러 번 그 데이터를 훈련해가지고 드론한테 딱 입력시키면 이제 그렇게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드론 사람이 알아서 걔가 하고 오는 거죠. 인공수분을. 네, 맞습니다. 자,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우리가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차를 로봇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AI를 붙여가지고 이제 테슬라 차가 갈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먼저 다가올 게 자율주행 이야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율주행이 아마 가장 빠르게 활용된 이제 완성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제 차에 대한 관점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운송 수단이 아니죠. 왜냐면 이제 조건부가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운전석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공간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의 이제 우리 독립된 움직이는 공간으로 좀 휴식 공간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뭐 자율주행 레벨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로봇 택시를 또 출시할 것으로 밝히면서 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로봇 택시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자율주행 차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레벨 2에서 2.5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고등적인 자율주행이 되려고 한다면 레벨 4부터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레벨 3단계가 이제 이 부분 조건부 자율주행이라는 단계인데, 그거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4단계 이상의 이런 자동차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제 또 관련된 섹터들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죠. 혼자만 치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도 바뀌어야 되지, 또 5G, 뭐 6G까지 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쏴줘야 되니까. 그렇죠. 데이터도 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주변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등 정말 무궁무진하게 또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문적으로도요. 법도 바꿔야 되겠어요.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걔가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사고 내면 그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누구 잘못입니까? 법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논란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보험 제도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보험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과 이과로 해서 요즘은 우리 하청본부장 문과예요, 이과예요? 저는 이과입니다. 이과요. 네. 저는 이제 문과인데 요즘에 지금 문과가 점점 좀 더 소외를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뭐 이과의 세상이어도 문과의 영역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한 게 제가 이제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이과였다가 이제 대학교는 문과로 갔거든요. 그래서 둘 다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재다. 나는 인재다. 인재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이과생에서 어쩔 수 없이 문과생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확실히 조금 이 길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이요? 이제 아무래도 이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통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뭔가 이제 굉장히 하나에 좀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할까요? 그 부분이 조금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과생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떤 기술 베이스만 역량을 획득한다면 당연히 정말 조율할 수 있는 그렇죠. 엄청난 경쟁력을 또 가질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전 이제 계속 언급됐던 게 이제 레벨 1, 레벨 2 막 자율주행 단계 얘기했는데 그거를 오늘 정리를 하죠. 깔끔하게 좀 짧게.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리면요. 일단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1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행에 대한 제어는 당연히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발생하는 책임도 전부 다 사람한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 1. 네, 레벨 1은 그냥 거의 뭐 사람이 거의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레벨 2가 이제 2부터 2.5까지가 지금 최근에 자율주행 차에서 나오는 건데 특정 조건 내에서는 이제 차량의 조향이라든지 뭐 이런 가감 속을 이제 차량과 인간이 동시에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우리가 졸고 있을 때 부딪히려고 할 때 이제 조금 가감을 해준다거나 이제 이런 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책임의 주체는 사람한테 많이 가는 거죠. 이제 보조해주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모든 상황을 다 변수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항상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단계 레벨 2고요. 네. 그다음에 레벨 3. 지금 우리가 레벨 2에서 레벨 3로 가고도 하고요. 그렇죠. 레벨 3는요? 네,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라고 불리는데요. 일단은 이제부터는 책임이 시스템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발생하는 이제 책임을 시스템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고속도로나 이렇게 일정한 특정 구간에서는 사실 이제 운전자의 개입을 많이 떨어뜨려 놓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스템의 요구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운전자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만 상시 모니터링까지 필요하지 않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만 되더라도 사실 운전하기에는 굉장히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상황이고, 사실 이때부터는 도로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서 뭐 장애물을 피하거나 이런 분석까지도 가능한 단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레벨 4 같은 경우는 레벨 3는 될 것 같아요. 레벨 3는 뭐 현장 기술도 뭐 충분히다. 네, 충분히 금방 가능할 것 같고요. 레벨 4부터가 진짜다. 4단계. 진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어 주체가 시스템에게 있고 발생하는 책임 자체도 시스템에게 전부 이제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가 되면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그리고 2단계가 된다면 운전자가 이제 정신을 잃고 있을 때도 만약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차를 세워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러한 제거까지도 가능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꿈의 단계죠. 레벨 5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운전석이 필요 없어집니다. 운전석 자체가 필요가 없고 이제 하나의 독립된 공간, 우리가 이제 운행을 하면서 좀 지낼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책임은 이제 시스템에게 전부 다 있고요. 운전자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탑승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목적지만 찍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찍지 않겠죠? 말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찍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모든 주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차량이 다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부터는 이제 여가 시설로서 이제 새로운 또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레벨 5.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레벨 3. 네. 뭐 대구도 남을 것 같아요. 근데 레벨 4부터는 조금 네.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지역별로 또 운전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법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각각으로 적용이 되려면은 정말 방대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실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나오는 로봇의 모습들. 네. 그 로봇이 발전한다는 건 그 로봇을 조종하는 AI도 똑똑해진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또 빅데이터 산업도 엄청 커진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산업들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로봇 중에 가장 한 중간 뭐 이하 단계가 자동차일 테니까. 그렇죠. 막 사람처럼 뭘 만들고 이 정도는 진짜 하이 퀄리티지만 네네 맞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네. 멈추고 가다 서고 이런 거 정도는 제가 보기에 중간 단계일 테니까 맞습니다. 로봇 택시의 자율주행까지. 네. 투자적으로 접근을 좀 하면은 우리 그때 로봇 테마주 로봇주 했었고요. 뭐 어떤 것들이 접근하면 될까요? 일단 자율주행을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좀 접근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접근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통신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데이터를 연결해 준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이제 통신사 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하려면 이제 자동차가 이 시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눈 역할을 해주는 카메라 쪽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운행 중에 뭐 외부의 개입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보안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안까지도 사실 좀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카메라 모듈 쪽을 자율주행을 했을 때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로봇 그리고 AI 또 로봇과 AI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다가오게 될 자율주행 또 자율주행 산업 테마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 주는 특히 좀 많이 투자자분들이 위축돼 있고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전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청본부장.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긴축적인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흐름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일단 무엇보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가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들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만약에 정말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와 또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이 봉쇄에 따른 이런 수요라든지 중국 봉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워낙 이벤트가 많고 이 뭐 증시가 특히나 뭐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로 또 휴장을 했었던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까지 다 조금 해소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 이제 왔기 때문에 실적들이 얼마나 잘 나오면서 이런 이제 지수의 부양 가능성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을 때나 버틸 때는 이런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도 커지고 스터디도 열심히 하게 되는데 장이 어려울 때는 그렇죠. 그냥 딱 그 지수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하청원 본부장을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또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태희가 부르는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벚꽃 구경 갔다 홀로 돌아온 우리 하청원 본부장을 위해서 노래 듣죠. 감사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